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오랜만에 섹터 분석 학교가 부활해서 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괜찮은 섹터 하나를 콕 집어다가 픽하고 하는 관련된 섹터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섹터는 소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주가 그냥 소비주가 아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뭐가 좀 수혜가 될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큰 그림상에서 한번 잡아보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 일단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거는 네, 저걸 해야 되겠죠? 영어 필수, 뭐 독일어, 스페인어, 뭐 중국어 다들 그냥 하시잖아요. 술술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관광사절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소비와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소비 심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 심리, 외국인들의 소비 심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쪽도 같이 봐야 한국에 놀러 갔는데 좀 찌질하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서 좀 쓸 거 쓰고 누릴 거 누리고 한번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소비 심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지금 2018년도 1월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쭉 비교해 보게 되면 가장 소비 심리가 안 좋은 쪽이 중국입니다.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그래서 한국의 단체 관광객이 최근에 좀 덜 오고 거기서 이제 부동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부동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게 좀 풀리기 시작해야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중국이 쪽에서 지표 중에서 많이 보는 게 저희가 PMI 지표 봅니다. 근데 PMI 지표가 지난번에 차이신 PMI 지표가 생각보다 52.8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괜찮은데? 라고 하게 되면 지표들이 싹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비 심리도 살짝 좋아지는 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부분들 확인하게 되면서 변화가 나올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한국도 다들 돈 많으신가 봐요. 예, 한국도 4개국 비교하게 되면 괜찮은데요. 예, 한국, 일본, 미국 보게 되면 미국은 가다가 살짝 꺾이지만 일본도 괜찮고 한국도 그냥 이 정도다 라고 하게 되면 소비 심리가 뭐 완전히 부정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한국도 나가서 평소에는 좀 나 그런데 안 가 괜찮아 하다가 모르겠다 한번 좀 가자 그러면은 확 하고 돌변할 수 있는 심리가 뭐 지를 때 질러 뭐 이렇게 하는 심리, 나 월급 받아 이러면서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매달 내는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내고 되면 얼마 안 남아. 나 그러면 여행은 무슨 여행, 허리띠를 졸라 매는 욕 아닙니다. 허리띠 졸라 매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좀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소비 심리는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그겁니다. 금리와 상관없이 아니면은 기본적인 소비 심리와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써야 돼 라고 하는 가성비 소비가 나오겠죠. 이 가성비 소비가 오히려 또 하나의 테마를 이룰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즉 이왕이면 싼데 품질 좋은 거 이거 사야겠어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변화가 일단 먹거리에서 음식료 쪽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라면. 이게 왜 가성비로 들어오느냐? 지금 미국에 가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햄버거 대표적인 맥도날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ive Guys라고 또 있고요. 이런 쪽들 보게 되면 햄버거 사게 되면 저희가 기본 햄버거, 콜라 그리고 감자, 포테이토 칩, 이거 세 가지만 구성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10,000원이 살짝 넘나요? 10,000원 밑이 더 많죠, 아직까지는. 근데 미국은 딱 3개 시키잖아요. 30,000원 나옵니다. 보통 37,000원? 뭐 이렇게 딸이 영국에서 쓴 카드 대역 잠깐 보다 보니까 햄버거 먹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면은 배부르고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싶다 보니까 라면에 필이 딱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면 급증합니다. 이런 쪽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거기다가 한국식의 가성비 높은 또 식품들 이게 또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만두 아니면 또 밀키트인데 밀키트가 이게 저희가 제조하는 거 말고 직접 제조해서 데워 먹기만 하는 이런 것들, 또 냉동 김밥 이런 것들도 잘 나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트렌드가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금리 소비 심리가 못 따라와도 이런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 차라리 주머니가 가볍다 보니까 가성비가 충분히 살아나는 쪽에 대한 섹터들, 화장품도 있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 예전에 나 로레알 쓰던 여자야 라고 하다가 아무래도 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럼 점점 비슷한 거 뭐 없을까 하고 딱 가봤더니 생각보다 한국 화장품 괜찮네. 세럼, 뭐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뭐 이런 것들 다 죄송합니다. 남성 것만 얘기했네요. 이런 쪽들도 한국 것들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이쪽도 성과가 내고 있고 이런 쪽의 변화들도 소비 심리와 또 무관하게 나올 수 있는 한국의 강점 있는 쪽들도 하나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가 좋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섹터, 약간 럭저리, 내구재 이 관련된 쪽은 당연히 소비 심리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좋아지면서 나올 거고, 그거 아니고도 지금 현상 쪽에서 가성비를 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오히려 변화가 나올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이거를 가성비 있던 거를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비싼 거 살 거야. 갈까요? 아닙니다.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제품들, 그래가지고 내가 삶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한 다른 것들을 더 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쓰던 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이, 소비 심리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와서 한국에 와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나? 3월 국적별 방한 외국인을 보게 되면 3월달입니다. 4월달까지 연결된 겁니다. 4월달까지 연결돼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 국적별 상위 5개국 보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 중국, 일본, 아시아 쪽이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계열이 지금 거의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숫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때 월별 들어오는데 11만 명, 33만 명,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2, 3위가 차이가 나는 흐름들 쪽에서 여전히 그래도 가까운 데서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아까처럼 소비 심리가 지금 안 좋다가 돌아오기 시작해서 과거 같은 숫자가 이제 한 달에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빡빡 오기 시작한다. 솔직히 저희는 달갑지가 않을 수는 있어요. 거리 더럽혀지고 시끄럽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관광객이지 않습니까? 와서 뭔가를 또 많이 산다면 그 사는 거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는 것들 잘 분석했다가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파는 각종 업체들은 좋겠지만 저희도 좋을 수가 있겠죠. 그거 잘 분석해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만, 필리핀까지 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아시아가 거의 꽉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과거에는 아메리카, 유럽 이쪽 비중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점점 늘어나면서 비중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밖에 다니다 보게 되면 백패커스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메고 약간 이분들이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하고 한국에 와서 문화를 어느 정도 체험하고 그걸 그대로 가서 또 그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런 나라 있어?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한국 갔더니 와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좋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도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또 오기 시작하는, 그러면 본격적인 유입이 그런 식으로 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면 그분들은 또 약간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조금 더 높은 소비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여파까지 보게 되면 지금 들어오는 요 어떤 서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유입되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한 외래 관광객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절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제 흐름 보게 되면 관광 통계 거의 과거의 97%에 육박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월별 숫자가 이렇게 턴하기 시작하겠으면은 지금이 3월 달에 나왔던 지표다 보니까 3월, 4월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은 안 됐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게 되면 2분기에서 3분기를 많이 얘기하죠. 날씨 좀 따뜻하고 좀 덥고 좀 야외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가 많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게 더 늘어날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출까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외국인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 라는 쪽에서 일단 포인트를 막 찾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거 화장품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은 일단 두 가지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수출 잘 됐어요. 수출로 잘 됐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가성비를 노린 것들, 그래가지고 소비 심리와 상관없이 그래도 싼 거 찾겠어 라고 하는 쪽에서 가성비를 높인 쪽들은 워낙 수출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프라인 쪽에서도 같이 동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건 내수로 잡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수출도 잘 되고 있는 마당에 오프라인까지 늘어난다. 더 좋겠죠. 그럼 지금은 만약에 오프라인까지 어느 정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가 오프라인에서도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이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한때 유명했었던 가판대라고 그러죠. 거기 가판 그 점포 차려놓고 거기서 그 앞에 보면 이제 막 이라샤이마세 이러면서 화장품 1+1 막 이거 외치던 이런 분들 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축이 차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럼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토니몰이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예, 뭐 또 에이블 CNC 이런 것도 살아있네요.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고급진 걸 간다 그러면은 백화점의 매장 뭐 설화수나 푸 이런 매장으로 가겠지만 그런 쪽에 이쪽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성과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겠죠. 고생을 많이 해서 폐업 쫙 들어갔고 살아남은 업체들이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때 살아남은 이런 고생했던 회사들이 다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화장품의 수입으로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수입으로 보게 되면 한국사는 쫙 들어갑니다. 뭐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예,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팍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가성비가 통한다. 한국 제품 통한다. 그래서 한국의 브랜드를 단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브랜드는 자기네들 브랜드.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 얼타뷰티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인플루엔서가 만든 브랜드가 있게 되면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구 걸 만들어줍니까? 누가 잘하나 봤더니 그래서 역시 한국이야. 그러면은 보통 ODM, OEM 쪽에서 강자, 코스맥스 이런 것도 미국 쪽으로 중국 쪽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고개를 싹 들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 CNC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한때 한번 저희 화장품 하면서 다뤘었습니다. 섹터 분석학교 저 밑에 가게 되면은 하나 또 화장품에서 다룬 게 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본느 이번에 한번 시세 재차게 냈다가 조정받고 있죠. 이런 OEM 업체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파마 리서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기본 브랜드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요즘 또 VT도 잘 나가죠. 이런 모습들이 다 영향을 끼치면서 나오는데 지금 이건 브랜드 있는 쪽 말고 OEM, ODM 쪽으로 수출과 연관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이 더 눈여겨봐야 될 쪽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화장품 점유율이 어느덧 한때는 10% 정도쯤 가던 게 지금 3월달 기준으로 20.1%. 그러나 즉 2022년도 그러니까 22년 20년대 초반대 때 나왔던 점유율에 비해서는 지금 2배가 되어 있습니다. 10%대 초반대 있던 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한국 화장품이 그만큼 인기가 있고 잘 팔리고 그만큼 전략이 통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가게 되면 미국의 화장품이 너무 많이 또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통상 마찰부터 화장품 수입 검역을 되게 강화한다든가 그러면서 또 치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들이 필요하니까 가성비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그러면은 두 번째 보게 되면 아까 라면 얘기 드렸습니다. 라면도 똑같습니다.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라면 수입률 보세요. 4월달 보게 되면 급증하네요.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참 오랜만에 보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요즘에 여행 유튜버들 가서 미국에 마트 가서 본다. 이제는 한국산 브랜드 옛날에 가면 신라면 이거 국뽕이 차오른다 이랬겠지만은 지금은 신라면 기본 신라면도 이제 종류별로 다르게 해서 컵라면도 있고 그냥 신라면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삼양식품권 불닭볶음면 쫙 깔려있고 진라면 쫙 깔려있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통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들도 먹다 보니까 요거 가게 되면 $2, $3짜리 먹고 배가 불러요. 이거 괜찮네. $20 내고 햄버거 안 먹고 이걸로 충분히 열량 보충하고 에너지 찾을 수 있겠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되는데 입에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국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같은 일본 라면도 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중국산 라면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약간 그쪽은 좀 제한적이고 그런데 서양들이 다 가성비가 통하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게 어디냐? 한국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즉석요리식품 이것도 만만치 않게 올라오죠? 쭉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국내 음식료 업체 쪽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음식료 업체는 내수의 한계를 보이는 회사다라고 보셨는데 Q의 확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P도 같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올렸죠. P의 효과가 나고 Q도 같이 올라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즉석요리식품 하는 회사들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만두가 있을 거고요. 또 김밥, 핫도그 그리고 또 김밥, 냉동김밥이죠. 이거는 직접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끌어오른다.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거기다 김밥이면은 김 들어갑니다. 요거 김도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하고 맛있네. 맥주 먹다가 김 쫙 먹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이것도 들어가죠. 근데 김이 지금 도배 가격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생산 안 되고 한번 또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양식장에서 또 한번 도배 가격이 폭등했었죠.
지금 100% 올랐다고 하네요.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 오른 가격에 수요를 그대로 끌고 가서 받쳐준다.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즉석요리식품도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관련된 흐름들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라면 관련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라면 관련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삼양식품이 강한지에 대한 변화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시총은 워낙 뭐 농심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출 다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을 첫 번째 영업이익률을 보고 성장률을 두 번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 시총 큰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여기서 나옵니다. 덩치가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반대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4.5%입니다. 8천억을 파는데 영업이익이 400억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4.5%다. 그러면은 그거에 비해서 3천억을 파는데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회사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와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 이 회사를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매년 올라가면서 4% 정도 올라가는 게 36%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삼양식품 사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몰리는 게 맞다. 게다가 이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계속 증설하면서 캐파를 늘려가기 시작하고 아예 미국 법인을 딱 세워서 미국 관리하겠다라고 들어가는 거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도 8천억대인데 영업이익이 400억대. 솔직히 농심보다 오뚜기가 조금 더 낫네요. 근데 성장률은 거의 없습니다. 에게 그러면은 농심이나 오뚜기나 뭐 그냥 잘 나가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삼양식품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왜 삼양식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같은 이제 섹터를 비교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섹터가, 다양한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A, B, C, D 이렇게 쭉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뭐 PR이 얼마, PBR이 얼마, 아우 복잡해 이거 다 모르겠어. 그냥 딱 보시고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 요거 하나 꼽아두시고 1번, 그리고 성장이 작년에 비해서 높은 성장을 보였다 2번, 요 두 개만 된다 그러면 그냥 시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장이 높은 종목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본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sek터 비교하는 법도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 카지노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라고 하게 되면 카지노 있겠죠. 근데 파라다이스와 GKL을 많이 방문하겠습니다. 와서 따라락 이것도 있겠지만 네. 그거 말고 이제 카드 이렇게 하면서 바카라?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뭐 쬐는데 VIP들이 와서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높겠죠. 그러면 단순 비교, GKL보다 파라다이스가 요즘 더 주가가 탄력이 강하고 좋은 이유는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죠. 회복하는 게 다릅니다. 아직 GKL은 올라오는 숫자가 과거 2019년도 코로나 전년 대비해서 아직 한 5분의 3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세요. 90% 이상까지 차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파라다이스가 훨씬 낫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서 갈바만 보게 되면 과거에는 중국, 일본, 기타,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중국과 일본이 비슷한 비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비중이 지금 중국과 일본 쪽에서 지금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보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만큼 중국이 못 들어온 거를 일본이 많이 좀 커버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중국이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또 단체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과거만큼 동등한 비율로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이 커지면서 이 전반적인 레벨업을 확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올해 잘하면은 여름 때쯤 가면 이 정도를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되게 되면 주가도 같이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흐름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중국, 일본 쪽 봤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큰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은 지금 중국 VIP는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기타가 더 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이 비중이 거의 없다가 돌아오는 것들 요게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GKL은 지금 충분히 방문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파라다이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쪽도 회복하는데 지금 나온 숫자와 앞으로 변할 숫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솔직히 요렇게 되는 게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